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는 아내 이혜련과 함께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흥사단과 대한인 국민회 등 재미 한인 단체를 조직하고 주관하였으며, 안창호는 1919년 홀로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고 이후 임시정부를 주도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부부는 슬하에 5남매를 두었는데 오늘은 그중 세 번째로 태어난 수잔 안 커디 여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잔 안 여사는 위로는 오빠 둘을 둔 큰 딸로 태어났는데 2021년 5월 미국 국방부는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미 해군의 첫 아시아계 여성 장교이자 최초의 여성 항공 포병 교관이었던 수잔 안 커디 여사를 대표적인 아시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잔 안 여사가 독립운동가인 아버지를 도와 한국의 해방을 위해 애썼고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이 나아갈 길을 닦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약 35만 명의 여성이 미군에 복무했고 이 가운데 25% 정도가 해군에 복무하였는데, 수잔 안 커디 여사는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해군이자 미국 여성 최초의 항공 포격술 장교로 활약하였습니다. 도산 선생 부부는 힘든 이민 생활 중에도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 모국의 독립을 위해 흥사단을 조직했는데, 수잔의 집은 흥사단의 캘리포니아 지부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 옹호, 언론 활동, 교민 사회 단결과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센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잔 안의 아버지 도산 안창호는 수잔이 11살 때인 1926년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이 되어 미국을 떠났고 그것은 가족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도산은 수잔에게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수잔은 항상 고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 밑에서 자신의 역할과 같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다고 말하곤 했는데, 수잔은 어렸을 때도 아버지와 관련된 독립운동단체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수잔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야구와 필드하키 등 운동도 열심히 하여 대학 때는 학교 야구팀 주장에 이루수를 맡기도 하였으며 대학 농구팀 선수로도 활약했고 소프트볼도 하였습니다. 수잔 안은 1940년 25살에 샌디에고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27살인 1942년에 해군에 지원 입대하였는데 이때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직후였습니다. 수잔 안은 미국 군대 입대는 자신이 태어난 미국에 충성하는 일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에서였다고 이후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일본과 전쟁 중이어서 미국 안에서 아시안에 대한 반감이 높았고 군대 내에서는 성차별이 심한 때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잔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지원해 결국은 해군에 입대하여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턴에 있는 스미스 대학에서 해군 후보생 과정을 이수하고 1943년
미 해군 최초의 여성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 항공 포격술 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파일럿들에게 비행 중 어떻게 적기를 격추시키는가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백인 남성 파일럿은 동양 여자로부터 교육받기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잔은 당신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총을 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수잔 안은 1956년 41살의 나이로 군에서 제대했지만 미 해군 정부대를 거쳐 국가안보국에서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냉전 시대에 안보국 싱크탱크의 책임자로 소련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300명의 요원들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부서에서 1959년까지 많은 수의 극비 국방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날까지도 수잔 안이 완성했던 프로젝터들을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잔 안은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였습니다. 수잔은 1947년 32살의 나이에 아일랜드계 해군 정보분석관 프랜시스 커디와 결혼했는데 당시 이들의 결혼은 여러 주에서 타인종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법에 어긋나 당시 이들이 살던 버지니아주에서는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들은 유일하게 결혼식이 가능한 워싱턴 DC의 해군 부대 내 교회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1959년 44살 때 정보 분야의 일을 그만둔 수잔은 고향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늘어나는 한국인 이민자 사회를 지원하고 한국의 역사와 뿌리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파란만장한 아버지의 독립운동사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 수잔 커디는 안창호의 흥사단 활동 시기부터 내려오던 각종 기록들을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잔 커디는 미국 해군이나 한인사회 행사가 있을 때면 초청 연설을 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 수잔 커디는 2003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공공복지를 위한 헌신을 한 공로로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에시언 어메리칸 저스티스 센터로부터 용기 있는 미국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이사회에는 수잔 커디의 날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잔 커디는 2015년 6월 캘리포니아의 노스리지에 있는 자택에서 100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가 사망한 후 2016년 5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수잔 커디를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여성 영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잔 커디는 파란만장한 한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 안창호가 남겨준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10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등대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상적 정체성의 혼돈으로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에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문을 세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잔 커디는 어린 시절 11살의 나이에 아버지와 영영 이별하였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